네, 안녕하세요. 5월 5일 LA 라이브톡의 손 대표. 송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주 지역의 자택 대피령이 조금 더 일찍 완화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섬 주지사는요, 일부 해변, 샌 클라멘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샌 클라멘테하고, 그리고 라구나 비치 두 해변을 새벽 6시에부터 오전 10시까지만 걷기, 조깅, 수영, 패들보드, 서핑 등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오픈을 해주었어요. 오렌지 카운티하고 주지사하고 잠깐 그 알교가 있었는데 봉쇄하느냐 마느냐 규칙을 어기느냐 안 하느냐 그랬었는데 절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절충안에 지금 타협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일단 주말에는 근데 여전히 폐쇄가 된다는 점, 음흠. 그리고 사회적 거리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을 가지고 라구나 비치 해변과 샌 클라멘테 해변을 오픈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딱 아침 운동하는 시간에만 허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막 시위도 하고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두 해안가일까요? 저는 모래사장이 이렇게 좀 짧은 데들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헌팅턴 비치하고 라구나 비치를 비교해 보면 라구나 비치는 정말 동네 조그만 해변가 같잖아요. 완전요. 근데 나는 거기를 해변가라고 말하기에는 모래사장이 정말 없어서 바위가 많잖아요, 거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그만 이 음, 불만도 약간 좀 해소를 해주는데, 근데 소셜 디스턴싱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조그만 요런 음흠, 해변가들만 일부 허용을 해준 게 아닌가 음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점진적으로 봉쇄를 해제할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봉쇄 해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저위험군 영업 재개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물품을 픽업하는 방식으로 서점, 가구점, 옷가게, 음반업소, 장난감 가게, 스포츠용품, 그리고 꽃가게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꽃가게는 마더스데이 때문에 열어주는 건가요? 그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그리고 졸업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졸업 시즌도 음, 있고 그러니까 꽃가게도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감성까지 고려를 한 어떤 결정인 것 음, 같습니다. 내일 모레 7일 날 2단계 대상업소하고 영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LA 지금 시장님의 어떤 의견하고는 약간 시간차가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8일부터 오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릭 카세트 시장이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이어가지고 행정명령 만료일이 다가오지만 그게 5월 15일인데 완전 해제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자 수가 최소 2주 동안 감소해야 가능하고 행정명령도 점진적 완화로 해제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딱 골라서 듣는구나. 음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8일 재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가스티 시장님이 15일, 그 다음에 완화되는 그 정도를 보고 오픈을 음흠. 하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한 야외 활동 목록도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골프도 가능한데 카트 안 되고요. 네. 하이킹, 말타기, 조깅, 야외 사진 찍기, 가족끼리만 가는 피크닉, 그 다음에 암벽 등반, 스케이트보드, 마셜아트, 그러니까 마셜아트면은 뭐 태권도 이런 거죠. 세차 가능하네요. 일출, 일몰 구경, 요가 등등 해서 모두 34개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경제활동제화는 풀고 있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서 음. 아니 이럴 수가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70%는 경제 재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메릴랜드 대학교와 같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미 전역에 1,005명의 어른을 상대로 실시를 한 건데,
영화관에 그 영업 재개하는 거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82%였고요. 운동시설의 영업 재개는 78%가 NO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았던 식당하고 네일샵의 경우에도 무려 74%가 반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발소 미장원도요, 69%가 반대했고요. 옷가게도 66%가 반대했고요. 와, 참. 그런데 한 가지 총포상은 70%가 반대를 해서 이거는 좀 괜찮다 아, 싶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한 이유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최악이 다 안 지나갔는데 피크를 아직 네. 안 쳤는데 음. 그래서 우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 참 의외의 결과네요. 음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같은 조사에서 물어본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은 44%,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였는데, 주지사들은 어떻게 잘 대응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75%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앤토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유명했었잖아요, 초반에. 그, 네. 그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74%였어요. 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평가가 44%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뭐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표본 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네.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흠. 해보네요. 네, 저는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했다. 이러면은요, 저는 탄핵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소독제, 그러면은 그 몸에 주입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해도 국민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거는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막 아, 한반도가 막 부글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44%에서 이게 한국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주 높은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가주 에디슨사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최대 300불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이 있어요. 오, 남가주 에디슨사가 웬일입니까? 여긴 좀 까탈스럽고 좀 짜고 좀 그런데 그렇게 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최대 200달러, 그 다음에 전기만 사용하는 가정은 최대 300달러까지 지원을 음흠. 하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신청 자격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5만 1,500달러 이하, 네, 그리고 한두 사람인 경우에는 3만 3,820달러라고 하니까, 아, 뭐 자격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네,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 남가주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보다는 소득 수준이 돈이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을지 싶은데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회에서 그 서류 미비자분들에 대한 현금 지원 부분도, 500달러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뭐 1,200건 이상이 접수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400가정에게 500달러씩 주는 거거든요, 지금. 네. 지금 뭐 접수 건수가 1,300건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500불을 받으면 현금으로 그것도 받는데, 그래도 좀,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음식도 좀 사고, 고기도 좀 사고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한인 고등학생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최하는 코로나19 글로벌 해커톤이라는 상을 최연소 수상자로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Note for Support, 그러니까 서포트를 위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모를 인쇄해서 병원으로 인쇄가 돼서 직접 전달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참 대견하고 네, 만들어낸 것도 대견합니다. 이름이 최진아 학생이네요. 17살. 그러게요. 산호세에 사는데 2년 전에 가시 아메바 각막염이라는 굉장히 희귀 질환을 앓았었는데 음, 한 달 동안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대요. 그때 아, 응원의 메시지, 그다음에 카드, 편지 이런 걸 받으면서 막 불안하고 뭐 외로워서 날마다 울고 있는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대요. 그러면서 음, 카드, 편지 받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견딜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웹사이트를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참 기특하네요. 진짜 뭐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그 마음을 안다고. 네, 저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소녀 감성이 물씬 풍기게 아주 예쁘게 웹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막 되게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느 병원에 뭐 누구에게 뭐 이런 편지 보내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불특정 의료진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 보냅니다 하고 제가 이제 메모를 보내면 그걸 인쇄해서 병원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웹사이트죠. 네네, 그렇습니다. 음, 참 대단합니다. 이 고딩들이 이러고 있는데 어른들은 뭐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범죄자가 막 풀려난다고 그 소식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기사 나왔어요. 그 석방해 줬더니 그 다음날 살인 사건을 저질러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20대 남성이요. 하루에 3번이나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세 네. 번 다 모두 풀려났고요. 심지어 보석금도 내지 않았대요. 캘리포니아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이게 한국과 시스템이 달라가지고요. 성향도 그러게 다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오늘도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저희는 뭐 갈 데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는 네, 날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LA 라이프 톡의 손 대표 손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